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보상 파트너 착한 손사 TV입니다. 여러분은 보험금을 청구하신 후 회사에서 의료 자문에 동의해달라고 요청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의료 자문 제도에 대해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의료 자문과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동시감정에 대해 알아봅니다. 보험금을 심사할 때 여러분이 제출한 진단 내용과 회사의 의학적 판단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서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까요? 약관 규정을 살펴보면 당사자 간 지급 사유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양측이 제3의 병원을 정하고 그 의견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보험금 지급에 서로 이견이 있다고 하면 의료기관 한 곳을 정해서 감정을 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결론이 난다는 겁니다. 이것을 실무상 용어로 동시감정 또는 동반감정이라고 합니다. 동시감정은 서류만으로 진행하는 경우와 직접 병원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서로 원하는 병원이 다르거나 감정을 받을 만한 병원이 없으면 보험금 지급은 무기한 보류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동시감정을 진행하더라도 병원의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게임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진행하는 병원이나 교수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전혀 모른 채 말이죠. 그래서 동시감정을 실제로 하게 되었을 때 보험금 지급 가능성이 10%밖에 안 된다는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실무적으로 의료 자문이나 동시감정 진행을 거부하면 동의할 때까지 보험금 지급 심사가 불가하기 때문에 계속 지연이 됩니다. 물론 심사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심사팀에서 다른 입장을 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의료 자문에 무조건 동의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보험금을 받는 것이 사실상 힘들어집니다. 의료 자문이나 동시감정을 진행하게 되면 어떠한 결과라도 받아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의학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보다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금융당국에서는 현재의 의료자문 제도는 꼭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의료자문 제도가 없어지면 회사의 방어권이 사라지고 주치의가 진단 내용을 무조건 인정해서 그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동시감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두 가지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 자문을 진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차라리 동시감정을 진행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의료 자문은 의사의 개인정보 문제로 병원명과 이름이 공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감정은 병원과 의사 한 분을 지정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문의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시감정을 하시기 전에 치료하셨던 병원 주치의에게 명확한 소견서를 받아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순 진단서와 진료 기록만 가지고는 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료 소견서가 중요한 이유는 동시감정을 진행하더라도 유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동시감정 진행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시겠다면 저희가 검토해 드릴 수 있으니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험금 청구 시 회사에서 요청하는 동시감정 제도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저희 쪽으로 보상 상담을 신청하실 분께서는 댓글에 카카오톡 채널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